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신호 부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심포의 검색식 리터치하는 시간입니다. 네, 부심포의 검색식 리터치 시간은 기존에 있었던 검색식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분께서 올려주셨던 검색식의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 부심포의 관점을 더해서 부심포라면 이 내용을 이렇게 봤을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시가베팅님이라는 분께서 알려주신 7년차 시초가 매매 마스터가 쓰는 시가베팅 검색식입니다 라고 해서 나온 해당 영상에 대한 내용, 그리고 검색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2023년 12월 최신형 시가베팅 검색식입니다 의 내용까지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도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아울러서 저의 관점이 들어간 검색식도 추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검색식을 소개해 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검색식만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 관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소개는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영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식은 8시 50분에서 59분 59초, 즉 장 전에 보는 검색식 내용이다. 그런데 이 내용을 검색을 계속 최신으로 수정으로 눌러주셔가지고 수동으로 누르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영문이 시스템상 장이 시작한 9시 이후에는 자동으로 종목들을 걸러주는데 그 전에는 수동으로 계속 눌러줘야 종목이 계속 최신화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는 그렇게 계속 보면서 확인하는 것 좋다. 이때 뭘 봐야 되느냐 라는 것들은 이제 이분께서 쭉 올려주신 영상들에 보면은 해당 설명들이 나와 있는 영상들도 있으니까 그것들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날 12월 4일 날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 종목을 예시를 드시면서 검색식을 소개를 해드리고 계신데, 각각의 종목에 따른 이 종목을 시가 베팅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요것도 이제 설명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면, K옥션 같은 경우에는 평소랑 다르게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출현했다라는 거고요. 상승할 때 큰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거래량 들고,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줄었다. 조정할 때는 거래량이 줄었다. 즉 매수세가 붙고 매도세는 작아졌다라는 거죠. 해당 흐름의 차트가 박스권을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뭔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게 되면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순간 이때 강하게 거래량이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가 베팅 가능하다. K옥션이 그런 종목이었고, 그래서 그때 매매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갤럭시와 SN 같은 경우에도 평소와 다르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한가가 발생했고요. 50, 22평이 정배열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정배열이 발생한 이 상한가 캔들 다음에 상한가의 종가와 52평을 깨지 않고 뭔가 캔들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 상한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52평 이탈 없이 뭔가 캔들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캔들의 고가를 뛰어넘는 이런 시가가 형성되면서 시가가 만들어질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가 베팅이 가능했다라는 건데, 이때 이 해당 캔들은 여기 상한가 다음에 있었던 요런 캔들의 고가를 넣으면서 이제 시가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갤럭시와 SN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시가 베팅을 했다라는 건데, 이제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상한가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캔들들이 나오면서 이 고가를 뛰어넘으면서 이제 시가가 만들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음 종목은 대한해운인데요. 이 종목도 평소랑 다르게 거래량 동반하면서 매수세가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평 정배열을 만들어주면서 안정적 흐름으로 이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이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캔들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때 이때 첫 매수세가 들어온 이때의 고가를 강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만들어졌다. 그게 이제 요겁니다. 요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돌파 캔들의 다음 봉, 여기에 다음 봉, 요 캔들들이 이제 뭐 52평을 깨지 않으면서, 그리고 여기 있는 종가를 깨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지지하면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가가 이 위에 뜨게 된다면 강하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이 종목들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검색식에 떠서
그래서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색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고 검색식을 만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이렇게 뜨는 게 아닙니다. 많이 뜨고 그런데 그 안에서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검색식에 뜨는 종목 안에서 이런 기준이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 이제 시가 베팅을 한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아셔야 되고 검색식을 세팅하고 활용하실 줄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 영상을 직접 가셔서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내용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12월 15일 날에 환농화성을 매매했다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월 달 검색식 최신 업그레이드 됐다 이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기본적인 검색식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내용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대상 변경 가시면 대상 변경에서는 뭐 요렇게 여기 보시고 요렇게 체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맞게 이렇게 체크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제가 할 때는 저는 이제 ETF랑 ETN 요 두 개만 체크를 해 놓고 보죠. 그래서 일단 제가 만드는 건 그렇게 하시고 또 다시 요렇게 세팅을 다시 하셔도 됩니다. 저랑 맞는지 비교해 보시고. 자, 이 상태에서 검색식을 세팅하는 방법은 해당 영상이 있으니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니까 그 영상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명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하지 않으셔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억 원 이상인데 여기 이제 50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500억 이상. 시가총액이 500억 이상.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돼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종목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체결가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가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것들이죠. 예상 체결가, 예상 체결 금액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장전에 이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도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뭔지 그것은 이제 시가베팅님의 영상들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주기로 봤을 때 일봉전에 있는 종가 대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일봉전에 있는 종가 대비 1%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상 체결가 예상적으로 시가가 체결되는 그 금액이 1% 이상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1% 이상이 되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금액으로 예상 체결가로 시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1% 이상의 갭이 뜨게 되겠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시가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금액하고 예상 체결가하고는 개념이 약간 달라요. 네,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예상 체결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이다 보니까 장 전에 보는 성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 위치, 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이 시작하면서부터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검색식은 장 전에 보는 검색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 체결가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예상 체결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게 요 수치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9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0을 하나 더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0이 기본적으로는 4개가 있는데 요거는 세팅이 총 5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금액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게 1,000원 단위죠. 그러니까 여기가 넣으면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상 체결 금액이 1억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억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 이상 종가보다 높았으면 좋겠고 예상 체결 금액도 최소한 1억 이상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지 않은 종목이 시가 갭을 띄우면서 금액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 1억 이상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종목을 찾는 거죠. 몸통도 무거운데 이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리고 이제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평 위에 52평이 있는 정배열의 종목을 찾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30봉 이내에 종가 대비 20% 이상의 종목을 찾겠다. 그다음에 요거는 30봉 이내에 거래량이 1000% 이상 들어오는 종목을 찾겠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봐요? 가로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가로는 어떻게 하죠? 드래그를 해서 요걸 누르면 가로가 됩니다. 요걸 누르면 이제 가로가 없어지고 요걸 누르면 가로가 생기죠. 그 다음에 5호 같은 경우는 요거 엔드에 더블 클릭하시면 5호가 생겨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엔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E 혹은 F 그러니까 장대 양봉 플러스 뭐 상한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캔들이 생기던가 혹은 강하게 거래량이 훅 들어오던가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둘 다 되면 좋고
둘 다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하나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20%니까 종가 같은 경우에 한 18% 이렇게 올라갔어요. 고가 찍고 내려온 거죠. 이렇게 찍고 내려오고 근데 거래량이 한 3000%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것도 걸리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꼭 20%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되고, 혹은 이게 1000%가 아니고 전날에 거래량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1000%는 아니고 한 700%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상승을 거의 6%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검색식에 걸러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시가 내용이고요. 즉 아까 종목을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그 종목에 해당되는 그러한 종목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검색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가베팅님이 올려주신 최신 업그레이드된 검색식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수치를 약간 바꾸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서 먼저 이거부터 설명드렸습니다. 자, 해당 내용이 이제 업그레이드 된 내용인데요. 뭐가 달라졌느냐? 여기 보시면 예상치 결과 등락률이 1%였는데 여기 이제 0.1%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대폭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금액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여기 EF 있잖아요. 예, EF 있는 요 내용을 30봉에서 10봉으로 줄였습니다. 이것도 30봉에서 10봉으로 줄였고요. 그러니까 30봉 내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이거를 10봉으로 줄일 거야. 즉 너무 멀리까지는 안 보고 최근에 들어온 걸로 볼 거야 라는 걸로 더 타이트하게 좀 줄였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줄인 거고 요거는 조금 더 러프하게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1%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야, 0.1%만 올라가도 돼. 이제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요 내용을 넣으신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시가 대비 고가가 5% 아래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일봉 전에 있었던 시가, 이 시가 자리가 있죠. 여기 이제 양봉이면 여기가 시가가 될 거고요. 음봉이면 이제 여기가 시가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시가 자리, 이 시가 자리보다 고가가 5% 아래로 떨어졌으면 좋겠다. 자, 고가가 어디예요? 고가가 여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고가가 어디예요? 고가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음봉이라면 여기 시가에서부터 윗꼬리까지 고가가 5% 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양봉이라면 여기 시가에서부터 여기 고가까지 요 전체적인 크기가 5%는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나는 시가 베팅을 할 건데 그 앞에 있었던 봉이, 내 바로 앞에 있었던 봉이 전반적으로 좀 짧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위로 이렇게 팍 치고 빠지거나 혹은 위로 팍 올라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닌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짧았으면 좋겠어 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넣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최신 검색식 내용이고요. 이제 부심포의 검색식 리터치 시간입니다. 네, 검색식 리터치를 할 때는 저는 일단 다른 거는 다 빼고 ETF, ETN 요 대상별 두 개만 체크를 해 놓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저랑 맞춰 보실 때는 ETF, ETN 요 두 개만 체크해 놓고 보셔야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과 제가 검색식을 맞춰봤을 때 크게 이견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검색식을 만들어 놓고 같이 비교해 볼 거면 비교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원하시는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넣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최신 검색식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이 일단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최신 내용 중에 이제 한농화성이라고 있죠. 네, 한농화성을 했다. 네, 한농화성은 이제 이 자리가 됩니다. 12월 15일. 이때 이제 시가로 매매를 하시고 이제 무너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검색식 리터치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고 그다음에 여기 G까지도 내용은 똑같이 들어가요. 왜냐면 내용적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뭔가 건들 만한 내용은 딱히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이제 리터치가 아니겠죠. 그래서 거기에 저의 관점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보시면 아까 설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상승하고 그 다음에 어느 특정 여기 이 상승하는 캔들 혹은 그 다음에 발생하는 캔들이 5위평을 깨지 않고
시가가 시작할 때 앞에 있었던 캔들이 5위평을 깨지 않으면서 종가를 지켜주면서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죠. 그 내용을 이제 넣은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제 종가 1위평은 종가예요. 종가 1위평이 5위평을 5봉 이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승하고 나서 뭐 두세 캔들, 세네 캔들 이후에 이제 상승하는 이러한 엠파동의 모습을 주로 보여주는 종목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상도 있을 수도 있죠. 5봉 혹은 뭐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5봉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10봉, 20봉 이렇게 늘려놓으면 짧은 봉은 다 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5봉 이내에 요 밑에 있는 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100%에서 200%. 자, 이건 뭐냐면 5위평이 있는데 종가가 5위평이랑 딱 맞아요. 그러면 이제 100이에요. 근데 만약에 종가가 5위평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1% 떨어질 때마다 99, 2% 빠지면 98 이렇게 되는 거고요. 5위평이 이렇게 있는데 종가가 여기보다 1%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101. 또 올라가면 1% 올라가면 뭐 102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00%에서 200%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5위평 위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가가 5봉 이내에 5위평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종목을 보겠다라는 거죠. 아까 있었던 내용, 아까 있었던 내용을 검색식으로 구현을 해낸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세팅하냐면 조건식에서 여기서 이동평균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동평균 치시면 여기 보시면 상세 이평 비교라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네, 여기 있어요. 상세 이동평균 비교. 네, 요걸 눌러보시고 요걸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1위평, 그다음에 요거를 5위평 이렇게 바꾸시고 5봉 이내 그대로 두시고 요거를 이제 100에서 200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가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고요. 나는 이거를 너무 5위평이랑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도 싫어 하시면 요 수치를 조금 더 낮추시면 돼요. 100에서 뭐 한 10%, 뭐 20% 내외로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뭐 110 혹은 뭐 120 이런 식으로 세팅하시면 되겠죠. 제가 그 다음에 있었던 내용은 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동평균 보시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 추세가 써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가 이동평균 추세. 자, 이걸 누르시고 여기로 들어오시면 자, 이제 요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를 주기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종가 22평,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하셔서 하락 보합, 그 다음에 요거는 2회 이상 그대로 하셔서 추가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건 이제 왜 주봉이냐.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건데요. 자, 일단 환농화성부터 보시면 환농화성이 이제 여기죠. 12월 15일입니다. 요걸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주봉상 봤을 때 12월 15일이 요건 이제 12월 11일부터 시작, 주봉이니까 이제 5캔들을 기반으로 하겠죠. 요거는 이제 12월 18일부터예요. 그러니까 15일이니까 11일부터 18일 사이에 있는 요 캔들에서 일봉상 그 캔들이 만들어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캔들 기반으로 봤을 때 10거래일 정도 한 요쯤 언저리쯤 됐을 때는 22평, 요 22평이죠. 22평이 요렇게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걸 왜 넣느냐? 자,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를 넣었죠. 그죠? 그런데 아까 거기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뭐예요?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전에 없었던 뭐 상승이 발생하면서 이런 거였죠. 그런 거는 대부분 어디서 발생하느냐?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툭 하고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요. 네, 툭 나오고 다시 떨어졌다가 툭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매집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툭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작점을 주고 올라가던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주가의 바닥에서 나타난다. 주가의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닥은 주가가 그 앞전에는 하락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일봉상에서 하락을 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주봉에서 그 윗단에서 하락을 하다가 돌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보겠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주봉 캔들에서 10캔들 전에는 22평이 내려오는 그 기준으로 그 내용을 넣은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K옥션도 보시면 12월 4일이었죠. 그죠? K옥션 12월 4일이면은 여기 보시면 12월 4일 요 날이잖아요. 그럼 요 때부터 한 10캔들 아니면 요 정도쯤 보면은 20주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다.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바닥을 잡고 돌려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본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
앞전에 하락하던 추세를 이렇게 상승으로 돌리면서 발생하는 어떠한 그런 기준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이평을 가지고 앞전에 있었던 하락 추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해운도 있었고요. 대한해운도 보시면 그것도 12월 4일이었죠. 12월 4일 요때거든요. 요때면 이제 요 앞전에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내용에서 보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조건 검색식에 이제 요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밑에 요 두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넣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설명을 했었던 내용을 보시면 뭔 내용이 있냐면 뭔가 이제 거래량이나 상승이 발생하면서 상승 중에 그죠? 정배열이 발생하는 상승 중에 뭔가를 깨지 않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그죠? 깨지 않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해되시죠?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상승했다가 횡보했다가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지는 듯한 형태를 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개념은 뭔가 내려가서 바닥을 잡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올라갔다가 밑으로 빠지지 않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 위에서 올라가 간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종목을 검색을 하는데 주가가 내려왔어요. 그죠? 자, 주가가 내려오다가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온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입니다. 눌림을 발생해도 이 구간에서입니다. 라는 내용을 넣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은 거예요. 자, 요거는 기간 내라고 치시면 됩니다. 기간 내 치시면 여기 주가 변동폭 있죠? 클릭 딱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은 그냥 일봉에서 요거는 40분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종가 변동폭 이렇게 해주시고 20% 이상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분 기준으로 봐서 이 종가 이 안에서 발생한 종가 변동폭이 최소한 20%는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잔잔하게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이게 최소한 20% 이상은 변동폭은 가져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가가 뭔가 움직여야 된다. 이 20%는 왜 이렇게 넣느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60%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시가 대응을 한 거거든요. 시가 베팅을 한 건데 보시면 제가 40봉이라고 그랬죠? 40봉이 어디예요?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봤을 때 40봉이 한 대략 한 이쯤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발생한 이 변동폭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 종가 기준으로 이제 요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 변동폭이 대략 한 20%는 넘어야 된다. 한 20% 여기가 한 10%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0% 이상 되는 그러한 구간이 일단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해운 때문에 이제 20%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다른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뭐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때 시가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보시면 대략 한 여기 사이에서 발생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를 기반으로 봐도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봐도 한 60%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0% 정도의 변동폭을 보여주는데 여기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의 변동폭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 기준은 한 20%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20%여야 하느냐? 이 수치는 이제 종목의 예시를 보고 그렇게 유출을 해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이런 종목 버리더라도 조금 더 변동폭이 있었으면 좋겠어. 강한 종목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40에서 한 60 사이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상이기 때문에 그 윗거는 다 잡혀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넣으면 아니 아까 전에 여기 이제 변동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근데 상승 추세 안에서 잡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 내용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같이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기간 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기간 내 보시면 여기 주가 위치라고 있어요. 주가 위치 이걸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요. 요거를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40분 이렇게 놔두고요. 종가 요거를 62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 내용을 왜 이렇게 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이제 변동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위에 있으면 좋겠어 라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걸 넣었다. 그런데 요 내용이 최고가 최저가니까 이제 40봉 안에 최저가 자리랑 최고가 자리를 보았을 때 62% 이상 되는 요 위치에서 있었으면 좋겠어, 주가가.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거, 난 요거는 안 할 거야. 라는 내용을 이제 넣어준 겁니다. 왜 60이냐? 보시면, 피보나치 수열에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40봉이죠? 예, 여기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40봉이니까 대략 한 요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최저가 자리, 최고가 자리잖아요. 그러면, 최저가랑 최고가 대비, 여기 안에 0.382 구간 요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상승하다가 요 안에 있어. 요게 이제 내용이 충족이 되겠죠. 근데 요게 만약에 뭐 한 10% 구간이에요. 여기 요 위에 있긴 한데 요게 10%야. 변동폭이 너무 작죠. 그러니까 종가는 한 20% 이상 그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고, 근데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 밑에 빠진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넣어주신 거죠. 네, 그래서 피보나치로 봤을 때 0.382. 여기가 이제 100 구간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0이에요. 100이라고 하면 주가가 지금 여기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0.382. 보시면 100에서 62를 빼면 38, 0.382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2% 네, 이렇게 넣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다른 종목도 보시면 K옥션 이제 이런 종목도 보시면 이제 여기잖아요. 여기가 이제 시가 매매를 한 곳이고, 그럼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 캔들. 네, 여기 기준으로 40 캔들이 이제 이 자리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최저, 그죠? 네, 여기가 최저.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최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없이 기반으로 보는 거라서. 그러면 여기에서 딱 봤을 때 0.382, 네, 이 구간 안에 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넣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3개를 더 넣은 것이 부심포의 검색식 리터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색식에 검색되는 종목으로만 매매를 한다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요.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검색식에 있는 종목에서 걸러내서 한번 보겠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그 지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당 영상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네,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부심포랑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카톡방 주소도 남겨놨으니까 카톡방 주소를 통해서 공부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신호포착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다들 떡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의 신호포착은 비밀로트, 라인 단타 매매, 그리고 부심포 아카데미, 부심포 축구미, 부심포 세종스, 해례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식의 기초부터 세력 매매 이르기까지, 그리고 단타부터 종가 매매, 수익 매매 이르기까지 매매 이론에서 실전 매매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해당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각종 후기들도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부심포와 라이브로 보나요? 라는 부라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해소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를 알고 차트를 보면 주식이 보입니다. 주식의 본질을 파악하고 세력의 신호를 포착하여서 수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부심포와 함께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포착이었습니다.